서로 안정적인 상태인데도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남자를 꼭 안달나게 해야 하나요?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 혹은 안달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정말 좋다면은, 아니면 내가 혹여나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꼭 그 남자를 붙잡고 싶다라면은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일단 먼저 내가 그 남자를 안달나게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거는 그냥 전적으로 안달남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입장에 따라 달려있어요. 딱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자가 조금은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연애를 길게 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안정적인 포지션이나 안정적인 스탠스로 그 남자에게 그냥 평온함을 주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근데 그 남자가 조금은 연애의 주기가 짧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그런 호기심이 조금은 많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 남자에겐 좀 안달남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달남이라는 게 캡사이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떡볶이 대부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 떡볶이의 쫄깃함과 그냥 떡볶이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맵지 않은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떡볶이가 여러분한테는 맛있는 떡볶이일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짜릿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 그럼 여러분의 맛은 아마 그 캡사이신과 아주 연관이 깊은 상관관계를 띠게 될 거예요.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남자가 조금은 그래 좀 자극적이고 짜릿한 걸 원해. 그럼 여러분이 안달남을 보여주면 돼요. 하지만 그 남자가 좀 안정적인 연애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그런 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만약 내가 남자를 안달나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딱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안달나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그 남자랑 처음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연락을 좀 이어가요. 그리고 두세 번의 데이트를 해요. 그때까지도 그 남자의 모든 관심사와 호감은 어차피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딱 이해하면 너무 쉬운 게 아주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이미 호기심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그 호기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상을 조금만 깨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안달남을 나게 할 수 있는 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남자는 이미 여러분이랑 연락을 하고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은 더 관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일까 계속 알아가기 바빠요. 근데 그때 안달남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은 그냥 묻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주고,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주고 그냥 조금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 남자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안달남은 사실 가지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대로 안달남을 나게 하는 여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키키키키 점점점점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지? 아 장난이야. 그러고 나서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너는 뭐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장난스럽게 비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어느 부분 갑자기 딱 냉소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조금 반전된 레퍼토리의 예상을 좀 깨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런 거지. 여러분이랑 저랑 썸을 타고 있다고 쳐봐요. 되게 조금 달달한 썸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달달한 분위기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분위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미안주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땀땀표, 그렇게 연락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유신이가 원래 나랑 이렇게 연락도 되게 잘하고 답장 텀도 되게 빨랐는데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나? 되게 걱정도 되고, 그것 자체가 그 내 예상 밖에 벗어난 프레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묻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묻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남자와 되게 좀 살갑게 티키타카를 잘 친근하게 쳤어. 근데 갑자기 조금 차갑게 굴고 넌 물음표 라고 보내면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또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더 그 짜릿한 자극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엇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달남을 내준다라는 게 그냥 가끔은 엇박을 줘서 예상하지 못한 프레임을 내가 밀고 가는 거, 그게 저는 안달남을 주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한테 안달남을 조금 크게 느끼게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본인 생활의 그 라이프 패턴을 뚜렷하게 고집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연애를 하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라이프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서서히 우리가 스케줄을 맞추고 시간을 맞춰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하면서 합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연애를 조금 해보면서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달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되게 꿈쩍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좋다라는 뉘앙스나 반응은 보여. 그리고 스케줄은 맞추지 않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좋으면은 내가 맞춰야지. 그 여자 스케일을 맞춰야지. 거기서부터가 이미 맞춰가는 그런 안달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되게 떠보는 말이나 아니면은 나를 조금 가늠하는 듯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 자체의 프레임으로 흘러가지 않게 냅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야, 너는 이러이러한 남자 어때? 라는 말도 사실 적나라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그것도 여러분의 반응을 떠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을 알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떠보는 거나 알아가는 거나 저는 그 핵심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봤어. 아, 너는 이러이러한 남자 스타일 어때? 근데 그때 뭐 나쁘지 않지 히 라고 되게 성의는 있지만 성의 없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난 진짜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와, 얘 대답 진짜 어쩌지? 나 혼자만 이렇게 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냥 나쁘진 않다잖아. 아, 그래, 얘는 표현이 원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혼자 기분을 약간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가는, 그러면서 그 안달남이라는 감정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고집이 조금은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남자랑 여자랑 첫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자리나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까지는 남자도 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 되게 많이 맞춰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맞춰가는 그 스펙트럼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만큼을 맞춰주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땐 이만큼을 맞춰주고 세 번째 만났을 땐 이만큼을 맞춰주고 네 번째 만났을 땐 이만큼을 맞춰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난 연애에서 혹은 지금 남자친구랑 처음에는 싸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과 많이 싸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폭이 조금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많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때 내가 싫은 건 싫다, 아 좋은 건 좋다, 아 나 이건 좀 네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그냥 내 소신대로 조금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얘는 조금 이런 부분은 민감하구나, 아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조금은 되게 정신없이 그냥 여러분을 이해하기 조금 바빠지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내가 질리는 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깐깐한 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깐깐한 여자들은요, 아 저는 이거 싫어요, 아 저는 이거 그냥 깨작깨작 먹는 거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데. 그런 거 싫은 사람은 그냥 싫다고 저는 안 만나요. 아 저는 그냥 제 스케줄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질리게 되죠. 근데 그런 깐깐함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깐깐함이라는 거는, 남자가 나를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조금은 자존심을 부린다던가 아니면은 조금은 그냥 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랑 나랑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술자리를 갔는데 한 3시간 4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물음표 하나만 딸랑 띡 보내는 거지. 그 행동이 뭐예요? 그 남자 눈치를 주는 거잖아. 근데 그 남자가 유유유유유, 아 진짜 미안, 나 진짜 술 먹느라 진짜 못 봤어, 미안해 진짜 유유유유라고 이게 매달리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는 쿨하게 일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한테 눈치를 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남자가 잘못을 충분히 느끼도록 내가 그냥 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부러 조금 씹는 거죠. 본인의 기분이나 스타일대로.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분명히 안달남을 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연락 똑바로 할걸,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건가? 하면서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이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안달남을 느끼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 번 더 하게 되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남자한테 맞춰가는 연애가 아니라 조금은 그 남자가 나한테 맞추게 만드는 연애가 안달나게 만드는 연애와 아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